최근 아파트 거래량 증가에 대한 기사가 좀 많잖아요. 많죠. 근데 구체적으로 네. 어떤 지역에 어떤 아파트가 거래되었는지 네. 좀 확인해 보면 좀 의미 있는 정보가 나올까요? 확인하기 전에는 알 수 없는데, 확인하다 보면은, 약간 의미 있는 게 보일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저는 거래량이 이제 어느 지역에서 어떤 아파트에서 터지는지 간간히 체크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이 시점에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심리가 너무 얼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가장 문제가 거래가 안 되는 거잖아요. 뭔가 이게 변화 사항이 오려면 거래부터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게 이 거래가 과연 전국이 동시에 거래가 발생할까? 안 그렇겠죠. 네. 특정 지역, 특정 아파트에서 먼저 거래량이 이렇게 다 이렇게 터질 거 아니에요. 그게 어느 지역, 어느 아파트에서 왜 그런 게 발생하는지를 이해를 해야 그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잖아요. 네. 이렇게 딱 지역별로 그런 걸 모니터링 해보면 좋죠. 그럼 의미가 꽤 있네요. 있죠? 네. 그러면은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요? 가볼까요? 네. 전국 중에서 수도권부터 한번 좀 보죠. 일단 저는 실거래량 여기에서 맨날 확인을 하거든요. 일단 연도는 전체로 하고요. 입주 연도는. 그 다음 기간은 이제 올해 1월 달부터 변화 사항이 좀 있다고 하니까 지금 촬영하는 날짜가 오늘 며칠이죠? 23일이잖아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날까지 해서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단지가 서울 전체 구에서 어디가 제일 많은지 좀 빠르게 확인을 하는 편이거든요. 이게 구별로 보면 답답해서 서울 전체로 이제 확인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의미 있는 정보를 찾아내야 돼요. 지금 거래량이 많은 게 이제 뭐 파크리오부터 시작해서 쭉 있는데 잠실에 있는 아파트가 좀 상위권에 보이고요. 그 다음에 강동구에 있는 아파트, 나름 대장급 아파트들도 꽤 많이 상위권에 보여요. 네. 그래서 지금 거래량이 터지는 게 뭐 강남, 소초 이런 데가 아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파크리오가 정말 거래량이 많았나? 하고 보는 거죠. 뭐 이게 이 정도가 과연 많았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좀 애매하긴 해요. 근데 그동안 워낙 없었잖아요. 네. 4건, 3건, 1건 하다가 갑자기 20건 넘게 거래가 됐으니까 거래가 있던 건 맞거든요. 근데 그전에도 사실 단지가 크니까 원래 더 많아야 되는데 고도 크라시움 볼까요? 이런 것들은 거래가 안 되다가 최근에 또 거래가 된 것도 맞죠. 그래서 좀 네. 유의미한 거래량들을 좀 체크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거래가 제일 많았던 단지들이 어딘지 먼저 체크해보고요. 그게 어느 동네에 있는지 쭉 체크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래량 증가, 평소 대비 거래량 증가를 많이 했던 단지들도 봐요. 그래서 은평구, 백년산 파크자 이것도 괜찮은 건데, 거래량 이렇게 조금 살아나는 것들, 워낙 신축이니까, 강동구 암사, 리버뷰, 이런 것들도 뭐, 한 건 이렇게 있다가 두 건. 야, 이거는 뭐 200%라고 하기 좀 애매하네. 이렇게 해서 체크하기도 하고요. 이거는 이제 크로스 체크하는 거예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이 거래량 합산이죠. 네, 거래량으로 해서 어디가 제일 많이 벌어졌는지. 서울은 대략적으로 이런 분위기네요. 네. 크기가 크진 않지만 어쨌든 분명히 거래가 조금 살아난 것들은 보인다. 그리고 그 지역들이 대부분 서울의 1급지가 아니라 약간 1.5급지? 조금 약간 시세가 좀 많이 빠졌던 단지들, 뉴스에 많이 나왔던 것들이 거래가 많이 됐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고요. 경기도도 볼까요? 랭구님, 근데 네. 지금 거래가 많이 된 단지들은 네. 이 가격이 많이 올라갔는지 네. 지지부진한지 네. 그 가격도 한번 같이 체크해보면 어떨까요? 네. 뭐 한두 개만 보죠. 네. 파크리오하고 고도크라시움 이런 것들 두 개만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거래가 여기 많이 됐잖아요. 확실히. 네. 기존에 없다가. 그리고 이제 호가가 이제 조금 더 높여가지고 쫙 줄 서 있죠. 타입을 좀 바꾸면은 또 조금 보이지 않을까 싶기는 하네요. 대체적으로 20평대 거래가 조금 더 많았던 것 같기는 한데요. 30평대도 조금 있긴 한데 느낌은 그래요. 네. 파크리오도 안 보죠. 이런 단지가 워낙 크니까 여기도 이렇게 조금 거래 몇 건 됐구나. 여기도 조금 14억이니까 이 시세는 언제적 시세야? 이때 2019년 시세거든요. 그러니까 거래를 한 것 같아요. 여기도 거래가 3건 있었죠. 따라락. 다 26평이거든요. 네. 그리고 조금 더 높여서 이제 한 1억 정도 높여서 호가가 나오고 있고 30평대도 거래가 좀 됐네요. 여기 따라락 좀 다 찍혔네요. 호가는 조금 더 올라간 상황이고 여기도 거래가 많이 됐네. 따라락 찍혔네.
네. 뭐 이런 분위기를 금방 느낄 수 있죠. 뭐 여기도 그랬고, 뭐 아까 뭐 고덕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네. 잠실 헬스 이런 것들도 같은 맥락이라고 일단 봐야 되겠죠. 경기도는 한번 볼까요? 네. 네. 경기도는 와, 진짜 크잖아요. 뭐가 나올까요? 파주가 나왔네요. 일단 빨리 그 체크 포인트를 찾아야 돼요. 경기도 하면 분당, 뭐 일기 신도시 이런 것들이 전통적으로 입지가 좋은데 네. 여기는 일기 신도시는 잘 안 보이고 약간 이기 신도시 이후가 많아요. 파주, 은정, 시흥, 은계, 옥정, 평택도 여기 이제 뭐 이렇게 다 조금 새 아파트 단지로 만들어 놓은 거고 과천 마찬가지고 화성 다 여기 뭐 신도시고 의정부 밀락 2지구 신도시고 망포 여기만 좀 구도심이긴 한데 거의 대부분 다 약간 신도시, 약간 외곽 그런 것들 거래가 터졌네요. 실제 이게 의미가 있는 건지 보면 힐스테이트 운정 이게 뭐 거래가 조금 적긴 적은데 싹 살아나고 있는 게 있긴 했네요. 예, 2달 동안 30건 거래됐으니까. 은계 파크자이. 여기는 11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거래가 좀 되고 있네요. 이제 2년차 도래해서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 다음에 옥정 같은 경우 옥정 거래가 살아나네요. 여기도 확실하게. 거래 뭐 한 달, 2달 가까운 시간 동안 뭐 20건 가까이 적진 않고요. 헬스테이트 영통 17년씩 거래가 이거는 미세하게 살아나는 정도. 네. 그리고 거래량 증감으로 해가지고 크로스 체크. 네. 그래서 포승업 이런 거는 구도심인데 띄엄띄엄 왔다 갔다 하고요. 수택동, 다 신축 아파트 2년차 되면서 이제 거래가 조금씩 나오는 모양새가 많네요. 광명역 센트럴 자이. 여기는 2년 훨씬 넘은 건데 18년식이잖아요. 네. 예, 이것도 예, 1월 달에 거래가 좀 많이 됐네요. 힐스테이트 운정, 요거는 이제 GTX 바로 옆에 있는 단지거든요. 목동동에 있는 거. 이제 이런 거 보면 거래가 지금 이렇게 됐죠. 최저 직전 3억 9천에서 최근에 3억 7,800까지 찍고 다라라락 거래되면서 지금 이제 호가 좀 높게 나와 있고 이것도 대부분 다 20평대예요. 이게 절대적 금액이 좀 저렴한 것들. 네. 그런 친구들이 전반적으로 거래가 먼저 되는 것 같아요. 원래 불황기 때는 네. 대형 평수부터 사지 않아요, 사람들이. 만만한 거. 뭐 이걸 사도 내가 진짜 무슨 크게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거. 신축에 똘똘하고 미래 가치도 있어 보이고 호재도 있는데 20평대 이런 거 하나 사두면 괜찮지 않을까. 이제 그런 움직임이 이제 보이다가 나중에 이게 나중에 좀 점점 이제 커지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여기 초중학교 있고 GTX 여기 딱 들어오거든요. 뭐 나름 뭐 무난하죠. 네. 네, 브랜드 대단지에 뭐 흠잡을 데가 별로 없죠. 메트로폴에. 요게 이제 옥정 신도시에서 약간 남쪽에 있어가지고 사이드에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인기 있는 단지가 아니에요. 근데 이걸 산 이유가 있겠죠. 쭉 거래됐잖아요. 네. 이게 3억이 안 되잖아요. 평수가 지금 28평인데 신도시에 3억이 안 되는 거를 대출 조금 이렇게 와서 내준만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30평대도 거래가 조금씩 됐네요. 주르륵 많이 기다렸다는 사람들이 3억 3천. 네. 그리고 34평으로 해가지고도 거래가 여기 좀 됐네요. 여기는 좀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주르륵 올라가면서 거래가 발생했네요.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절대적 가격이 좀 저렴한 단지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좀 좋은 거 살려고 하면은 시세가 그렇게 안 될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30평대 살려고 하면 4억 2천, 네네, 줘야 되니까 3억대에 대한 메리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인천도 한번 볼까요? 네. 인천 남동구 9월동의 힐스테이트 1단지가 탑이네요. 네. 그 다음 연수구, 그 다음에 남동구 일부, 그 외에 이제 뭐 미추홀구, 서구, 가정, 루원시티 있긴 한데 포인트는 2가지네요. 구도심에 나름 대단지에 좀 가성비 있게 접근할 수 있는 아파트 단지하고 약간 신도시 또는 택지개발지구로 조금 진행된 곳에 신축 아파트 거래가 좀 있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고, 고을 힐스테이트 볼까요? 최근에 0건, 2건, 5건 가다가 계속 좀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긴 하네요. 네.
네, 근데 절대적인 수치가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송도 더샵 센트럴시티, 이것도 사람들이 선호하는 단지인데, 예, 확실히 여기는 쫙 증가했네요. 11월, 12월, 1월, 2월 쫙, 네, 3, 4개월 동안. 이편하자는 송도, 저쪽에 6809 쪽에 있는 건데, 그것도, 예, 좀 올라왔고요. 나머지 다 송도고, 9월동 롯데캐슬 골드, 이런 것들도 9월동 옆에 있는 단지거든요. 흐름은 비슷하고. 그 다음에 아까 루원시티 프라디움, 네. 이런 것들, 거래가 이렇게 조금, 네, 막 되는 모습들이 좀 보이네요. 루원시티 프라디움 가보자. 네, 이쪽에 위치해 있고요. 뭐, 위치는 나쁘지 않습니다. 네. 이런 모습이네요. 여기서 완전 막 사들이네요, 누군가가. 그쵸? 난리가 났네요. 뭐, 실거주 하는 분들도 사셨을 것 같고, 또, 투자 목적으로 또, 야, 이 정도면 괜찮은 금액이다 생각했던 분들도 샀을 것 같고, 대체적으로 한 30평대, 뭐, A타입 이런 것들 제일 선호하니까. 근데 금액이 보면, 제일 저렴했을 때가 4억 8천이에요. 33평을 4억 8천이면, 평당 가격 자체가 그렇게 비싼 건 아니니까. 회무님, 네. 근데 저희가 이제 거래가 활발한 아파트 지금 찾아봤잖아요. 네. 공통점이 좀 보이지만, 네. 그래도 랭구님이 한번 또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통점은 보였죠. 네. 서울에서 1급지가 아니라 약간 1.5급지, 2급지 사이에서 시세가 좀 많이 빠진 단지들 중에서 실거주자분들이 좀 선호하는 단지들, 그런 단지들 중심으로 거래가 발생했다. 경기도 같은 경우도 도심 안쪽, 정말 입지 좋은 곳이 아니라 조금 외곽 신도시에서 가격 하락을 많이 했던, 근데 상품성은 굉장히 괜찮은 그런 단지들 거래가 많이 발생했다. 그렇게 기억해 볼 수 있죠. 인천도 마찬가지고. 기존에 이제 좀 대단지이고 또 매물이 많이 나왔던 단지들이 시세 하락을 좀 더 많이 한 경향이 있었어요. 그런 아파트들이 금매가 좀 먼저 소진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방은 좀 대략적으로 상황이 어떤가요? 제가 좀 체크를 해봤거든요. 근데 비슷해요.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도 오른쪽에 가면 기장군, 왼쪽에 가면 명지, 좀 더 안쪽에 이제 뭐 화명동 이런 데 있거든요. 그런 곳 거래량 조금 있고, 나머지 구도심에도 거래량이 좀 있긴 한데, 대부분 이제 뭐 대연동이나 뭐 부산역 인근 좀 신축 아파트, 좀 하락을 좀 이렇게 많이 했던 그런 단지들 거래가 좀 있고, 뭐 대전도 마찬가지예요. 대전이 입주가 많았던 게 유성지구, 도안동, 그 다음에 아래쪽에 관저동 이런 곳이거든요. 그런 곳들 거래가 좀 터졌고, 그리고 입지가 좀 안 좋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매가가 저렴한 단지들은 거래가 많이 발생한 단지도 종종 있어요. 좀 특이한 케이스고요. 그리고 뭐 대구도 마찬가지고 울산도 마찬가지예요. 울산도 제일 좋은 동은 옥동하고 신정동이지만 실제 거래가 많이 된 거는 그쪽보다는 양암동하고 중구 쪽에 있는 약사동, 딱 허리 라인을 딱 잡아주는 그런 곳에 가성비 있는 신축 단지들, 그런 게 거래가 좀 많이 있었어요. 회무님, 광주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광주는 좀 눈에 띄는 거래량이 좀 적었어요. 아직은. 거기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럼 네. 지방 소도시는 좀 어떤가요? 지방 소도시는 분위기가 또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곳은 계속 하락을 하면서 거래가 띄엄띄엄 찍히고 있는 곳도 아직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거래가 발생했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동네도 많아요. 그게 한 절반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분위기는 약간 수도권에서 경기 인천에서 똘똘한 애들. 근데 이제 완전 똘똘한 게 아니라 신도시에 있는 똘똘한 것들. 그쪽에 일단 제일 많은 관심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광역시들. 요렇게. 너무 좋은 애들이 많으니까 그런 애들이 거래가 먼저 되는 것 같아요. 랭구님, 그러면 랭구님 말씀해 주신 대로 네. 지금 거래가 되는 아파트들은 네. 나름 똘똘한 입지에 급락한 단지들이잖아요. 네. 그럼 앞으로 좀 거래의 추세는 또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제 시나리오가 완벽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원래 시나리오는 이런 거예요. 입지가 굉장히 좋은 구축, 입지가 좋은 곳은 구축이 많아요, 기본적으로. 그 친구들이 먼저 오른다, 1번. 그 다음에 그것보다 입지가 조금 안 좋지만 구도심에 신축 단지들 있잖아요. 네. 그런 곳들 또 오른다, 2번. 3번은 이제 조금 더 외곽의 신도시에 방금 우리가 봤던 것처럼 약간 신도시에 상품성이 좋은 아파트가 오른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지금은 3번에서 거래량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럼 남아있는 게 2개밖에 없어요. 핵심지에서 거래가 발생할 거냐, 아니면 조금 더 가성비가 있는 그 사이점에 있는
아파트가 먼저 거래가 될 거냐라고 봤을 때 과거에 똑같은 맥락이 있었거든요. 네. 2013, 14년 어떻게 돌아갔냐면 지금처럼 외곽의 신도시의 새 아파트가 거래가 먼저 발생하고 그리고 나서 점점 좀 안으로 들어갔어요. 마지막에 1급지가 분출을 했죠. 분출하고 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이게 다시 일로 갈까요? 이렇게 안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간 다음에 얘가 끌고 가요. 아... 이 스피드 스케이트 똑같아요. 네. 뒤에서 쫙 따라가다가 한 번 앞쪽 오잖아요. 네. 그 친구가 이 뒤에 다 끌고 가요. 아... 끝까지 랠리를. 그래서 초반에는 이제 어떻게 시나리오가 어떻게 갈지 모르지만 방향성이 나오고 나면 궁극적으로는 좋은 입지가 나중에는 오랫동안 치고 나가요. 그래서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외곽에 있는 신축들이 지금 거래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은 조금 더 구도심에 조금 더 가성비 있는 좀 가격이 너무 절대적으로 비싸지 않은 근데 좀 가격은 좀 착해 보이는 근데 사람들이 좀 선호하는 교통도 괜찮고 모든 게 다 괜찮은 그런 단지들이 먼저 거래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시기를 지나가고 나면 입지 좋은 곳들 거래가 좀 더 발생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보고 있기는 합니다. 아, 랭구님 그럼 생각보다 지금 상황이 더 빠르게 돌아간다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지금 이제 시작을 네. 불을 켰다는 거죠. 아, 근데 시작도 이렇게 또 늦게 될 줄 알았는데 아. 시작이 좀 빨리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이게 그 속도는 저는 여기에 달려있다고 봐요. 지금 이 친구들이 이제 한 5천에서 뭐 1억까지 높은 곳은 호가를 높여내놨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다음에 이거를 바로 또 거래할 거냐. 거래를 안 할 확률이 높겠죠. 그럼 이 사람들이 좀 더 안쪽에 가성비 있는 단지로 금매를 또 사야 되는데 얘는 사모성은 별론데 비싸단 말이에요. 네. 또 시세가 많이 하락을 안 했어요. 그 가격에 사람들이 이걸 살 거냐. 이게 포인트잖아요. 살까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정말 금매는 거래를 하겠죠. 네. 왜? 이건 이미 떠나갔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근데 조금 거래되더라도 이게 또 계속 거래가 발생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게 뭔가 이렇게 조금 대표지는 기간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랭구님 그러면 오늘 상황 한번 정리해 주시고 마무리하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전국에서 좀 외곽에 있는 가성비 있는 좀 똘똘한 신축 아파트에서 뭔가 변화의 바람이 시작되었다. 이렇게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피스!